안녕하세요. 닥터봉입니다. 오늘은 소화 저혈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응급실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대사질환, 하이포글라이세미아, 락틱 애시도시스에 대한 감별과 처치에 대해서 예전에 생활 시간에도 배우고 참 많이 배웠는데 항상 헷갈리기도 하고, 일단 대표적인 질환들에 대해서만 좀 접근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아응급실에 처지고 토하고 빈호흡을 보이는 환자가 왔습니다. 하이포글라이세미아가 있고 엑시도시스가 있고, 그래서 sepsis 오컷만 했는데 랩에선 특별한 문제는 없어서 수액 투여하고 아기는 괜찮아졌고 귀가하고, 흔히 있을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 하이포글라이세미아를 그냥 하이포글라이세미아만 원인 감별 없이 치료해서 환자를 보게 되면 점차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뇌 손상 또는 사망 위험이 존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다들 아시겠지만 아시면서도 사실 조금은 어려운 문제죠. 우리 몸의 혈당 유지 시스템, 우리 간에 저장되어 있는 글라이코겐을 분해해서 글루코스로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락테이트나 아니면 아미노액시드 같은 데서 글루코스를 새로 만들어서 글루코네오제네시스, 포도당을 새로 만들어서 글루코스로 사용하는 경우, 패티액시드 옥시데이션, 지방산을 녹여서 거기서 케톤이 만들어져서 케톤을 사용하는 경우, 심장이나 뇌에서는 케톤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 어렵기는 하지만 쉽게 생각하면 글루코스를 간에다 저장시켜 놨는데 글루코스를 사용하고 저장시켜 놓은 글라이코겐을 다 사용하면 아미노액시드나 락테이트 같은 데서 새로 글루코스를 만들고, 그것도 떨어지면 지방을 녹여서 케톤체를 만들어서 그걸로 대체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하셔야 될 건, 요 패티 엑시드 옥시데이션 디스오더가 생겨서 아세틸 코A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글라이코겐을 녹이는 글라이코게놀라이시스도 멈출 수 있다라는 거. 요것도 좀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 오늘 요거만이라도 다 기억을 해주시면은 굉장히 응급실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환자가 하이포글라이세미아가 왔습니다. 블러드 케톤이나 유린 케톤을 확인해 봤더니 케톤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패티 엑시드 옥시데이션 디펙트나 하이퍼인슐리니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케톤이 생겨야 되겠죠. 케톤이 생겼는데 생기는 경우는 글라이코겐 스토리지 디지즈나 프록토스 바이포스페이테이즈 데피션시 등 지방 대사는 정상이고 나머지 글라이코겐 스토리지 디지즈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케톤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제일 첫 번째 감별 요소고, 케톤이 나왔는데 락테이트가 높다 그러면 본기르케 신드롬이나 FB 페이즈 데피션시인 경우에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케톤은 높은데 락테이트는 정상이다. 그럼 가장 흔한 이디오패식 케토틱 하이퍼글라이세미아나 아니면 글라이코겐 스토리지 디지즈 3번이나 4번 같은 경우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락테이트가 높으면서 헤파토메갈리가 있다? 그러면 본기르케 신드롬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헤파토메갈리가 없다 그러면 프록토스 바이포스파테이즈 데피션시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하이포글라이세미아가 왔을 때는 이 케톤과 락테이트와 헤파토메갈리에 대한 이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크리티컬 샘플을 꼭 채취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응급실에서 이 모든 검사가 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소변과 피를 뽑아놓고 나중에라도 꼭 검사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요 우리 기본 대사 검사는 다 있죠. 글루코스, 락테이트, 암모니아, 블러드 가스는 다 되는데 이 지방 대사는 아마 안 되는 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케톤 바디나 유린이나 블러드에서 프리패티 엑시드 레벨, 그 다음에 아시카르니틴 프로파일은 대부분 이 엔도크리놀로지스트 쪽에서만 할지 응급실에서는 아마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인슐린, C펩타이드, 코티졸, 그로스 호르몬 정도까지는 검사를 해놔야 이 환자가 어떤 이유로 하이포글라이세미아가 왔는지 덱스트로스 투여 전에 반드시 체열해서 진단해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꼭 체열을 해내서 정확한 진단을 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린도 빼내서 그 오가닉 엑시드 프로파일을 지금 검사해 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가장 흔한 원인이죠. 케톤성 저혈당일 땐 혈당이 떨어지니까 대체 에너지인 케톤을 사용한다 라는 거거든요. 지방산 대사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케톤성 저혈당이라는 건 지방산 대사는 일단은 정상이다 라는 걸 의미하는데, 그 가장 흔한 원인은 이디오패시틱 케토틱 하이포글라이세미아. 보통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18개월에서 5세, 5, 6세 사이의 아이들이 뭔가 에너지 소비가 강한, 그 전날 축구를 했다거나 뭐 굉장히 또 뭐 열이 나서 아팠다거나 이랬을 때 패스팅이 좀 길어지거나, 그러고 또 거기다 저녁까지 안 먹었을 때 새벽에 애들이 하이포글라이세믹 쇼크가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른 체형이고 5살 미만, 감염이나 금식 후 또는 아주 격렬한 스포츠하고 난 후에 하이포글라이세미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쯤 되면 호전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이 패티엑시드 옥시데이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더라도 저혈당이 생기는 원인 중에 그 글라이코겐 스토로이드 디지즈 타입 4나 3 같은 경우가 있고, 락테이트는 그렇게 높아지지 않는 그런 마이토콘드리얼 디스오더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혈당이 떨어지면 대체 에너지가 생겨야죠. 그런데 왜 케톤이 안 나올까요? 대체 에너지도 없다, 혈당도 없다. 이건 굉장히 위험하죠. 여러 가지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메타볼릭 디스오더인데, 이런 경우는 패티 엑시드 옥시데이션 디스오더, 뭐 롱체인 패티 엑시드, 베릴 롱체인 패티 엑시드, 뭐 미디엄 체인 패티 엑시드 를 잘라내는 그 미디엄 체인 아실 코엔자임 A 데피션시 가장 흔하죠. 지방을 태우지 못하고 이 글루코스가 없는데 지방을 태우지 못하니까 에너지 고갈이 심각해지고 케톤도 떨어지고 그 프리패티 엑시드는 오히려 증가하고, 그래서 아침에 증상들이 굉장히 심하고, 예전에는 진단을 못 해냈을 때는 이 영아 돌연사 증후군과도 연관이 돼 있었고, 가장 흔한 엠캐드 데피션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베리 롱체인 패티 엑시드 아실 코엔자임 A 데피션시 너무 길죠. 그 다음에 엘캐드 데피션시 같은 경우에는 뭐 카르니틴 데피션시하고도 좀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하이퍼 인슐리니즘은 인슐린이 높아지면 지방 분해를 억제시키면서 케톤도 안 만들어지고 프리패티 엑시드도 안 만들어지고 인슐린만 높게 되고, 신생아기 거대하나 아주 심각한 저혈당일 때 이거 잡아내지 못하면 아이들 그 브레인 인저리도 생길 수 있고요. 이런 경우가 논케토틱 하이포글라이세미아가 있습니다. 패티 엑시드 옥시데이션 디스오더나 고인슐린 혈증일 때 우리가 젖산이 높아지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젖산이 높아지는 거는 이 조직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은 쇼크나 sepsis나 하이폭시아, ERS는 사실 ERS 심각한 환자들, 트라우마 환자들까지 오게 되면 심한 환자들은 락테이트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죠. 근데 이 쇼크를 다 교정해서 하면 락테이트가 어느 정도 좀 떨어지는데, 떨어지지 않는다면 메타볼릭 디스오더를 생각해야 됩니다. 톡신이나 드럭 이펙트도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이건 대사질환일 가능성이 꽤 큽니다. 타입 A 락틱 엑시도시스 같은 경우는 쇼크, sepsis, 시비어 아네미아, 트라우마, 뭐 쇼크죠. BP 떨어지고 캐플라리 리필링 타임도 떨어지고 청색증도 생기고 수액이나 산소 공급 후 락테이트는 오히려 감소하게 되는 요 전형적인 락틱 엑시도시스고, 그 다음에 메타볼릭 오리진으로 인한 락틱 엑시도시스는 글라이코겐 스토로이드 디지즈나
파이루베이트 디하이드로게네이즈 데피션시나 마이토콘드리알 디스오더 같은 경우에 메타볼릭한 원인으로 락테이트가 글루코스로 변환이 되지 않으면서 생기는 그런 락틱 애시도시스가 있습니다. 바이탈 사인은 안정한데 의식이 떨어지고 호흡곤란이 생기고 수액이나 산소 공급 후에도 락테이트가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하는 경우에는 이런 메타볼릭 오리진을 생각해 봐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혈당이 생기면서 락틱 엑시도시스가 생겼다? 이러면 간비대가 있다라고 하면 글라이코겐 스토레이지 디지즈 타입 1, 본기르케 신드롬이나 간비대가 없다. 그러면 프록토스 바이포스페테이즈 데피션시를 의심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비슷한 병인 파루베이트 디하이드로게네이즈는 락테이트만 굉장히 높고 저혈당은 그렇게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상 혈당을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본기어케센 디지즈는 간에 글라이코겐은 많이 있는데 그거를 포도당 바깥으로 블러드 쪽으로 내보내지 못하니까 그 글라이코겐을 어떻게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병인데 글라이코겐이 계속 쌓이면서 뭔가 얼굴이나 간에 축적이 되면서 얼굴도 퉁퉁해지고 그다음에 간도 배도 불룩해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남아있는 글라이코겐들이 이제 리피드 생성으로 넘어가서 트리글리세라이드가 상승하고 또 아미노액시드 쪽 메타볼리즘을 더 진행시켜서 유릭액시드도 높아지고 그래서 글라이코겐은 많은데 창고에 굉장히 많이 간에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데 실제 그게 블러드에 글루코스로 나오질 못하면서 하이포글라이세미가 생기고 또 락테이트도 사용이 되지 못하면서 이 락테이트는 증가되고 하이포글라이세미아가 생기니까 락테이트와 케톤은 증가되는 그리고 그 남아있는 많이 쌓여져 있는 글라이코겐이 트리글리세라이드나 유릭액시드를 만들어내서 증가되게 되는 요 본기르케 신드롬, 본기르케 디지스는 꽤 그래도 흔하게 있을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알아두는 게 좋은데 얼굴 패턴이 조금 다르니까 쉽게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헤레디터리 프록토스 인톨러런스, 과일이나 이유식을 시작한 후 아이가 처져요. 보통 한 6개월에서 한 9개월 돌쯤 되는 애기들이 얘네들은 원래 이 과일을 잘 안 먹으려고 들어요. 근데 잘 안 먹으려고 하는데 그 과일이나 이유식을 먹은 뒤에 아이가 축 처지는 그런 히스토리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알돌라이즈 B 데피션시인데 그 프록토스, 스크로스, 솔비틀 같은 걸 먹은 다음에 애기들이 축 처지고 저혈당이 생기면서 대사성 상증이 생기는데 소변에서는 환원당이 많이 나오는데 유린 스틱에서의 글루코스는 음성이 되는 뭔가 좀 흔치는 않지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프록토스 16 바이포스파테이즈 데피션시 같은 경우에는 이 본기르케스티스와 비슷하긴 한데 간비대가 없습니다. 증상은 비슷합니다. 금식 시 심한 저혈당이 생기고 라틱 엑시도시스도 생기고 케톤도 양성인데 간비대가 뚜렷하지는 않고 식사 후에는 정상 혈당이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하이퍼리피데미아는 본기르케는 꽤 심한데 이거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고 하는 그런 비슷한 질환입니다. 파이루베이트 디하이드로게네이즈 데피션시는 이거는 하이포글라이세미아는 그렇게 흔하지 증상이 메인이 아닌데 락틱 엑시도시스가 심한 파이루베이트가 아세틸 코엔자임 A로 전환이 돼서 에너지가 돼야 되는데 이 파이루베이트가 전환이 되지 않는 에너지 생성 실패죠. 그래서 락테이트는 상승하고 글루코스는 대개는 정상이고 이런 경우에 이제 발달 지연이나 하이포토니아, 시저가 같이 있으면서 이 락테이트가 높아져 있는 경우는 PDH 데피션시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락테이트와 파이브로베이트 레이쇼가 정상 또는 약간 상승되어 있다는데 응급실에서 보기는 흔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번 케이스를 한번 해봅시다. 실제적인 케이스. 18개월 된 남자 환자인데 2일 전부터 감기가 있고 입맛이 없어서 거의 먹지를 않았습니다.
아침에 의식이 처지는 상태로 발견되어 있습니다. BP는 정상이고 하트레이트는 150이고 복부가 팽만되어 있고 간 비대가 촉지가 되어 있습니다. 리버스펜이 10cm으로 촉지가 되어 있는데 글루코스가 많이 낮습니다. 38mg/dl고 락테이트는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케톤도 양성이고요. 유릭액시드까지 높아져 있네요. 18개월 남았는데 뭘까요? 대표적인 글라이코겐 스토레이지 디지즈 타입 1 본기르케 디지즈가 의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이포글라이세미아의 케톤이 양성이다? 그러면 지방대사는 정상이다. 패티액시드 옥시데이션 디펙트는 아니다. 근데 락테이트가 상승되어 있다? 그러면 글루코네오제네시스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헤파토메갈리가 있다. 그리고 간에 글라이코겐이 축적되어 있다. 그러면서 유릭액시드나 트리글리세라이드가 상승되어 있다. 대표적인 글라이코겐 스테로이드 디지즈 타입 1 본기르케 디지즈입니다. 치료는 10% 덱스트로스 볼루스로 주면서 포도당 공급이 치료 방법입니다. 2세 여자아이입니다. 3세 여자 환자입니다. 저녁 식사 후 과일을 많이 먹은 다음에 2시간 뒤에 아이가 축 처지고 토하고 간비대는 없고 바이탈은 안정되어 있는데 글루코스가 많이 낮습니다. 42mg/dl. 락테이트도 많이 상승해 있습니다. 케톤도 양성입니다. 어떤 병일까요? 일단 케톤이 양성이니까 패티액시드 옥시데이션 디스오더는 이상이 없고 락테이트가 상승되어 있으니까 글루코네오제네시스는 문제가 있다 라는 거고, 간비대가 없다 라고 하면 그 본기르케는 아니다. 그래서 헤르디터리 프록토스 인톨러런스, 과일을 많이 섭취한 게 트리거가 돼서 이런 하이포글라이세미아 락테이트 상승이 왔구나 하는 이 HFI 진단 그런 병도 있습니다. 7세 남자 환자입니다. 폐렴으로 와서 BP 체크해 봤는데 70에 45로 좀 많이 났고요. 캐필러리 리필링 타임이 5초면 이 정도면 수학과 의사 얼굴도 창백해지겠습니다. 캐필러리 리필링 타임이 5초로 시비어 디하이드레이션, 쇼크 증상이 보이고요. 랩을 해봤더니 글루코스는 그래도 90으로 괜찮은데 락테이트는 올라가 있고요. 노말 셀라인 볼루스를 치료했더니 락테이트가 떨어졌네요. 그럼 이 환자의 락테이시도시스는 뭘까요? 응급실에서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그 타입 1 락테이시도시스이겠죠. 이 sepsis, 쇼크, 디하이드레이션으로 인해서. 이런 경우는 쇼크 징후가 뚜렷하고 글루코스는 정상이고 볼륨 리플레이스먼트 후 락테이트가 호전됐다 그러면 sepsis나 쇼크로 인한 타입 A 락틱액시도시스, 따로 뭐 메타볼릭 워크업은 불필요한 상태입니다. 사실 저도 이런 실수 많이 하는데 임상에서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는 일단 락테이트가 높으면 sepsis다 그러고 그냥 항생제만 투여해서 아기 상태 괜찮아지면 귀가하는, 이 락테이트가 높아도 그 sepsis나 아니 디하이드레이션 쇼크가 교정이 되면 다행이지만 계속 락테이트가 높은 상태라면은 다시 한번 랩 확인해 봐서 메타볼릭 워크업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환자가 급한 하이포글라이세미아로 환자가 급하니까 포도당 10DW를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체열을 하게 되면 인슐린이나 케톤에 대한 해석이 불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환자들한테 자세한 히스토리 테이킹을 해야 되는데 과일 먹고 아팠다, 아침에 아기가 아침만 되면 이렇게 애가 힘을 못 써요 라는 그런 단서를 놓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저혈당을 교정한 후에 원인 검사 없이 귀가 조치했을 때 한 번, 두 번은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계속된 이 재발한다 그랬을 때 원인 검사 없으면 치료가 안 돼서 이제 아이들 발달이나 브레인 인저리 같은 것도 가능할 수 있겠죠. 사실 조금만 신경 써서 조금만 우리가 미리 랩들을 정리해 놔서 하이포글라이세미아 환자 왔을 때 소변하고 블러드 샘플링을 미리 해놓고 치료를 해놓으면 사실 치료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진단은 뭐 그 전문 분야 교수님들한테 또 맡기면 되는 거니까 요거는 실수하지 않고 샘플링만 제대로 해서 치료해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닥터봉이었습니다.